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지 2개월의 징계 효력을 정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신문 절차가 모두 종료됐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중으로 인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관련 내용을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2차 신문 절차는 모두 종료가 됐고요. 1차 신문과 비교해서 비교적 좀 빨리 끝났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그렇다면 법원 측에서 결론을 내려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뭐 이제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네네. 뭐 결론을 내려놨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두 가지 어차피 인용 아니면 기각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예.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각각의 논리는 세워놨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심증 형성도 다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뭐 결론이 이미 나 있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인용을 한다고 하면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인용을 할 것인지 또 기각을 한다면 어떤 점에 의해서 기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리가 서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네네. 기본적인 구조를 좀 알고 좀 대담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네.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 이런 행정처분의 어떤 효력이나 절차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신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사유를 따지게 되는데 하나는 이제 행정소송법 그 23조 2항에 따른 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그러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 그 두 가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이고 예. 거기에 이제 행정소송법 23조 3항에 보면 그 다만 이런 두 가지 요건이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어떤 절차나 효력의 집행으로 인해서 공공복리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위해가 있을 것이 우려가 되면 집행정지를 받아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극적인 요건으로서 이제 공공복리에 어떤 중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도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총 세 예. 가지로 그럼 보면 될까요? 그래서 그 법에 나와 있는 요건만 보면은 이제 적극적인 요건이 두 가지가 있고 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에 긴급한 필요. 그게 두 개가 있고 소극적인 요건으로서 이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하나의 소극적인 요건은 법률상에 나와 있는 요건인데 여기에 하나 추가적인 쟁점이 더 있는 것이 이러한 이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줄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것은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지 네네.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본안 사건은 따로 있죠. 네. 뭐냐면은 그 법무부 징계위원회 처분을 취소해달라. 라는 취소 소송이 지금 이제 계류 중이고 네. 이 취소 소송을 하는데 최소 뭐 반년에서 1년 가까이 걸릴 텐데 이 취소 소송에서 이 이제 청구인 쪽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취소 소송이 받아들여질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은 미리 판단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이런 본안에서 받아들여질 것이 그러니까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심리하면 안 되는 것인데 이제 예외적으로 이러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이 본안 청구 소송을 사실상 대체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지금 오늘 이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건 같은 경우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지면 사실상 본안 청구에서 승소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예.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나중에 본안 소송이 의미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제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안 청구에서 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높아 보여야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법원의 판례의 태도입니다. 예, 본안 소송에 미칠 영향까지 좀 전반적으로 다뤄주셨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계속해서 다뤄 나가기 전에 일단은 2차 신문이 예정보다 좀 빨리 끝났기 때문에 결과가 아무래도 오늘 중으로 나올 것으로 지금 많이들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겠죠? 네, 어떻게 나올 것 예상하십니까?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릴 것 같은 게 곧 나올 것으로 네, 그럼. 곧 나올 것으로 봅니다. 예. 지금 그 재판부에서 그 신청인과 피신청인 측에 그 좀 밝혀라라고 성명 준비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제 재판부에서 뭔가 이제 신청을 기각할지 인용할지에 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뭔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양측에 이제 한번 밝혀보라라고 하는 건데 그게 지금 7가지로 쟁점이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럼 그 7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부의 심증 형성이 끝났고 이 7가지에 대해서만 양측이 제출하는 그런 서류나 주장 사항을 놓고 판단을 해보겠다라는 것이어서 이 7가지 질문에 대한 그 퍼즐 조각만 딱 맞춰지면 뭐 결정은 신속하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미 판결문도 얼추 다 써놨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이 언제 나올지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까 이제 정리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집행정지는 크게는 2가지 적극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느냐 또 여기에 긴급한 필요성이 있느냐 부분. 그렇죠. 이 부분을 조금 더 먼저 보면 쟁점이 됐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일단 정직 2개월로 판단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정직 2개월이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좀 어느 쪽에 법원이 무게를 두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법원에서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 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손해가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인정될 것 같고요. 네네. 이게 뭐냐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거는 이제 뭐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런 금전 보상으로 회복 불가능한 경우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금전 보상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참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유무형의 손해를 끼치는 경우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이제 검찰총장 지위의 어떤 그런 특수성을 놓고 봤을 때 예. 이제 검찰총장의 그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검찰총장에 대해서 임기 정직 2개월이라는 것이 비록 길지는 않다 손 치더라도 2개월 동안 직을 박탈하는 것은 총장으로 하여금 어떤 그 회복할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가 인정된다라고 보는 것이 통상 이제 법원의 태도라고 볼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이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인정된다라는 전제하에 물론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회복하기는 어려운 손해는 인정되는데 그러면 나아가서 그러한 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집행정지를 바로 받아줄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집행정지를 받아줌으로 인해서 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예. 나아가서 이게 본안 소송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본안 소송에서 청구인 쪽이 승소하거나 기각되거나 이러한 점에 대한 추가적인 심리를 좀 거쳐서 오히려 그 앞부분의 그 2가지 요건보다는 뒷부분의 그 공공복리, 예. 그다음에 본안 소송에서의 어떤 승소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재판부에서 신중하게 이제 검토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양측에 그 7가지 질문을 했었던 것이죠. 네네.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소극적 요건인 이 공공복리 관련해서 윤 총장의 이제 복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은데 뭐 앞서 말씀드린 회복할 수 없는 이 손해 그리고 공공복리와 관련해서 법무부에서는 양측에게 구체적인 이제 내용을 요구했거든요. 각각 좀 어떻게 답변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먼저 그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이런 공공복리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예. 그것으로 공공복리에 어떤 중대한 뭐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라는 주장을 오히려 했을 것이고요. 이제 법무부 대리인 측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집행정지를 받아주면 이제 윤석열 총장이 바로 복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진행 중인 그 채널A 사건과 관련된 그런 감찰 방해, 예. 그다음에 그런 수사 방해 이런 것들을 할 우려가 대단히 크다. 그래서 지금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주면 이제 윤석열 총장이 복귀해서 지금 진행 중인 이런 감찰이나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되게 커서 이것은 중대한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지난달에 있었던 집행정지 사건에 맡았던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당시 그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 좀 입장을 들어줬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그 재판부가 피신청인 측이 주장하는 공공복리가 신청인이 입을 손해보다 중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도 좀 관심인데요.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예. 지난번 사건과 이 사건을 비교했을 때 직무 배제됐을 때 예. 그렇죠. 직무 배제 결정, 그러니까 징계 청구를 하면서 바로 직에서 직무 배제 결정을 했었는데 네네. 그 직무 배제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이 사건을 비교하면 재판부에서 이 신청인 측에 요구하는 정도는 훨씬 커집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징계 사유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어떤 그런 처분이 있기도 전이었고 예. 바로 그냥 그 법무부 장관의 판단만으로 직에서 배제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절차에 따라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심리가 있었고 그다음에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 양정을 통해서 대통령이 그 징계 처분의 집행을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라는 점에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법률상 처분이라고 하는데 처분에는 공정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처분이라는 것은 일단 발령이 되면 이것이 법원의 판결이나 기타 심판 등으로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른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한 점이 지금 공정력이 이미 생겨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직무 배제 결정에 대한 집행 정지에 비해서는 오늘 이 이제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사건은 조금 더 윤석열 총장 측이 입증해야 되는 부담이 더 크다. 예.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복잡하네요, 이 부분이. 전 국민이 법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좀 궁금한 게 그 법무부 대리인 측이 오늘 신문 절차 종료를 하고 나서 인터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공공복리에 관한 얘기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법에는 이 공공복리가 소극적 요인으로 이제 판단된다고 했는데 이 소극적 요인이 앞서 말씀하신 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긴급한 필요성, 이 적극적인 요인보다 좀 더 무게감 있게 판단될 비중이 차지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용이하게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직에서 어쨌든 2개월 정직 2개월 처분이 그대로 이제 집행정지가 기각되면 네. 2개월 동안 총장직을 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예방의 어떤 긴급한 필요라는 그런 적극 요건은 오히려 조금 쉽게 받아들여져 인정될 것 같은데 이제 나아가서 그러면은 공공복리의 어떤 그런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것, 예. 나아가서 본안 소송의 어떤 그런 인용 가능성 이런 부분이 오히려 훨씬 어렵고 그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재판부가 신문을 하면서 냈던 질의서 내용들을 보면 항목 7가지 중 상당수가 징계 사유의 타당성 부분이 좀 많이 다뤄졌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이게 본안 재판 수준급의 심리가 진행됐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는데 역시 그렇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친한 뭐 판사님들이랑 좀 얘기해봐도 예. 이거는 본안에서의 승소 가능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다들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재판부에서 양측에 한번 설명을 요구한 그 7가지 내용을 보면 예. 이제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 그다음에 검사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그다음에 개별적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 그다음에 뭐 재판부 문건의 용도, 그다음에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감찰 개시가 가능한지 여부 이런 것들인데 예. 이거는 본안 소송에서 원래 다뤄져야 되는 네네.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 취소, 그러니까 행정 소송 중에서도 이거는 이제 취소 소송인데 취소 소송에서는 2가지를 봅니다. 재판부에서 그 행정 처분의 어떤 그런 처분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가 첫 번째고 예. 2번째는 내용상 하자가 있는지. 근데 그러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서 지금 재판부에서 물어본 게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여부를 물어본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게 검사징계위원회의 구성이나 그다음에 검사징계위원회의 그 의결 있지 않습니까? 그 의결 정족수가 이제 제적 7인인데 예. 제적 과반수, 그러니까 7인 중에 적어도 4명 이상이 출석해서 그 출석 과반수의 의결을 통해서 징계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윤석열 총장 측에서 4명의 위원만 출석해서 그중에 1명이 기권했기 때문에 예. 의결 정족수가 미달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재판부에서 보는 것이고 만약에 절차상 하자가 없거나 아니면 있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처분이 취소될 정도의 어떤 중대하고 명백한 그런 절차상 하자가 없다라고 하면 그 다음 검토해야 되는 거는 이제 처분이 내용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그 내용상 하자는 결국은 이런 그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유로 적시한 그러한 사유들이 실제로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러한 사유가 인정된다 하면 그러한 사유에 비추어 봤을 때 정직 2개월이라는 것이 혹시 너무 지나치게 과도한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심리해서 그게 과도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내용상 하자가 없다라고 할 것이어서 이런 게 이제 본안에서의 그런 심리를 미리 한번 가늠해 보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가정입니다만 예. 절차상 하자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데 이게 취소 내지는 무효할 정도의 로 볼 정도의 어떤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면 오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것이고요. 예. 절차상 하자가 중대해 보인다. 또는 내용상 하자가
너무 중대해 보인다. 다시 말해서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별로 소명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추후 본안 소송에서 윤석열 총장의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면 오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줄 것입니다. 이 통상적으로 집행정지라는 게 굉장히 긴급한 거기 때문에 좀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징계 사유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닌데 이번처럼 본안 소송에 준하는 과정이 이루어진 경우가 흔한 건지 실제로는 좀 어떻습니까? 이제 그 경우가 좀 나뉘는데요. 그러니까 본안에 준하는 정도의 이런 엄격한 심사를 하는 것은 지금 이런 것처럼 이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주는 것이 사실상 그런 본안 청구에서 승소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런 직무 배제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말고 네네. 지금 이런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나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사상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는 가처분 예를 들어서 뭐 공사중지 가처분 같은 경우를 받아주면 공사가 중단되기 때문에 신청인의 그런 목적이 달성되는 효과가 있어서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본안에서의 승소 가능성을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절차의 속행 정도를 중지시키는 그 정도 사건이라고 하면은 본안에서의 어떤 그런 승소 가능성보다는 이제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정도의 좀 가벼운 심사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집행정지가 본안 소송에 준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본안 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하셨는데 오늘 판단 결과에 따라서 본안 소송 결과도 조금 더 빨리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이제 가정이긴 한데 만약에 오늘 이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예.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 총장은 직에서 2개월이 이제 정직 2개월을 그냥 살아야 되는 것이어서 예. 사실은 오늘 만약에 받아들여질 건 받아들여지지 않건 간에 이제 결정이 나오면은 본안 소송은 좀 최대한 신속하게 하긴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재판부의 판단만 남겨둔 상황인데 마지막 질문으로 좀 어려운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변호사님께서 예측하시는 그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긴 한데 지난번 사건에 비해서는 이번 집행정지는 기각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기각이. 예. 네, 그리고 만약에 기각된다면 그 사유는 이제 그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어떤 이런 징계나 이런 것들이 절차상 일부 뭐 하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것으로 처분을 취소시킬 정도의 그런 중대 명백한 하자는 좀 보이지 않는다라고 본다면 예. 집행정지가 기각될 가능성이 지난번보다는 조금 높아 보인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기각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예. 두셨고요. 저희가 곧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